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스타트레인 대표 정주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고서 질문들을 달아주시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질문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You can't stop me now. 평소에 금방 지치고 피곤한데 운동하면 더 피곤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초회복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너지를 강하게 사용하면, 다시 말해서 근력 운동이나 운동을 아주 강도 있게 하면은요, 운동을 한 다음에 잠시 쉬는 동안에 다시 사이클이 올라가서 회복의 단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안 힘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직장인이 일해야 되죠.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요. 가정주부들은 가사 활동해야 되죠. 늘 우리는 지쳐 있어요. 문제는요, 평상시에 그렇게 지치고 빨리 힘든 이유가 근육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결국 이 근본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요, 힘들어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육의 에너지를 높여야지 삶의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요, 결국은 우리가 행복감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공복에 근력 운동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나요? 근육으로 아예 안 가죠? 실제로 우리가 공복 유산소, 공복 근력 운동이란 말을 종종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공복으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근육 내에 글리코겐 수치가 낮아지면서 체지방을 연소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복 유산소나 근력 운동은 우리 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야말로 공복의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운동에 집중하고 에너지원을 완전하게 지방으로 연소시킬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동시에 조심해야 될 점이 있죠. 너무 장는 시간, 너무나 센 강도로 오랫동안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요. 정상인들은 관계없지만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한 30분 정도 안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드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은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운동 전에 물 한 컵 정도, 약 300에서 500ml 정도를 한번 쭉 드셔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요, 공복 유산소와 그 다음에 근력 운동 한다면 어떨까요? 땀이 쫙 빠지겠죠? 그리고 몸의 신진대사율이 높아지겠죠? 우리가 보통 밤에 잠을 잘 때요, 아침이라면 보통 목이 마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분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서 보통 평균적으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만 있어도요, 몸에 건조함을 느껴지고요, 우리 몸에 있는 체세포의 밀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 몸의 에너지는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심장은 뛰고 있고 폐도, 위도, 간도 다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활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수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수분량이 많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수분 보충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면 몸의 점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신진대사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한 컵 쫙 마시고서 운동 중간중간에도 조금이라도 목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만약 유산소만 한다고 하더라도 단백질 또는 식사가 필요한가요? 단백질은요, 근력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보충하는 데 가장 필요로 요하는 요소로 있기 때문에요, 유산소 운동한 다음에는 굳이 섭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는 소량만 섭취하셔도 되죠. 엄밀히 따지면은요, 우리가 유산소를 하든 근력 운동을 하든 아니면 운동을 안 해도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단백질만 먹나요? 단백질, 탄수화물, 야채, 과일, 식이섬유소, 이 모든 것을 섭취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실제로 운동을 하고는 있어요. 언제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아도 팔 운동하고 있는 거고요, 옷을 입어도 어깨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출근하려고 운전을 하고 걸어가도 실제로 우리 몸의 전신을 운동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무실에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다리와 그 다음에 허벅지, 무릎과 힙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픈 이유는요, 우리 일상을 통해서 운동이 되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거기에 따른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하지만 유산소 운동은 과도한 근력 운동과는 달리 실제로는 근력 운동의 부분이 많이 소용되지 않으므로 단백질의 비율을 적게 해서, 예를 들어서 비율을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탄수화물 20%, 단백질 20%, 섬유소 20%, 나머지 40%는 수분 같은 걸로 채워서 조금씩 먹는 걸로 할 것 같아요. 대신에 근력 운동을 한다면 단백질 퍼센트를 높이죠. 주로 근육이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충당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한 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많이 늘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하루 24시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의 영양소로서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중을 많이 줄였는데 체지방 뱃살은 그대로인 건 뭔가요? 그렇죠. 내가 빼고 싶은 부위는 사실 뱃살인데 정작 빠진 건 어깨가 더 가늘어지고 팔이 가늘어지고 다리가 가늘어져서 오히려 배가 더 나와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팔하고 어깨랑 다리를 늘리고 싶어서 먹었는데, 문제는
팔과 다리는 그대로고 배만 더 나오는 경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체중을 뺐을 때 운동으로 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력의 기본적인 근육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요, 근육 자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체지방을 연소해요. 각 부위마다. 그래서 복근 운동을 하면은요, 복근 자체가 근육이 지방은 아니지만 근육이 유지되고 생성됨으로 인해서 지방을 더 연소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분은요, 그냥 굶어서 뺐거나 아니면 음식을 줄였기 때문에 팔과 다리의 근육은 더 약화되고 줄어들고 배는 그대로 남은 거예요. 뱃살을 빼고 싶으시면은요, 팔다리의 전신의 근력 운동을 절대로 빠뜨리지 마시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음식을 조금 더 절식하고 그다음에 균형식으로 바꾸신 다음에 복부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면은요, 우리 몸의 체형이 자연스럽게 비율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을 하지 않고 음식을 줄이거나 굶는 방식으로 살을 뺀다면 처음에 1, 2kg는 체지방이 빠지지만 그 이후로는 근육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부터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그리고 음식 습관을 바꾸면서 적절하게 건강한 몸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운동을 시작해도 될까요? 턱걸이 한 개 하기도 어렵습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90대신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오셨는데요. 그분은 주로 앉아 계셨거든요. 그리고 걷기도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슬리퍼로 집안에서 무릎을 쓸듯이 그냥 이렇게 로봇처럼 가셨어요. 관절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항상 보행기를 잡고 다니셨고요. 이분이요, 안 해보던 스쿼트를요 무려 1년 만에 100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을 움직이면서 걸으셨고요. 보행기 없이도 스스로 걸어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떤 나이든 관계없습니다. 10살이든 20살이든 90이든 운동을 하면 바로 그 상태에서 현저하게 성장이 되고 좋아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따로 없다. 운동을 하는 사람 그 자체가 바로 건강을 시작하는 나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가시려고요? 안 되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